식사들 하셨습니까? 오늘의 주 메인 테마는 시골 인심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도시 사람들이 보통 이제 시골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뭐라고 갖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는 반은 도시에 살고 반은 시골에 살았거든요. 군대 가기 직전까지는 뭐 지금인 타선 시골에서 살았고, 군대 가서는 포천에서 2년에 있었던 걸 제외하고는 광주, 성남, 고양, 일산, 인천 이렇게 생활했으니까 도시에서만 생활을 했죠. 왜 그러냐면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장교 생활을 했고 인사행정병과 출신이다 보니까 4단급 이상만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은 여단급인데 연대에도 근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4단급에만 근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 근처에서 많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생활을 계속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로 내려온 지가 이제 불과 한 10년? 근데 뭐 지금 사는 곳이 뭐 시골이라고도 할 수도 없어요. 왜 할 수도 없냐면은 홈플러스가 5분 걸리고요, 충대병원이 10분 걸립니다. 집 생긴 거 하고 주변에 산이 있어서 시골이라고 그러는 거지 시골도 아니에요. 어떤 분이 군단이 읍단이는 데가 시골 아니냐고 그러는데, 네, 형식상은 시골이죠. 네, 형식상은 옛날부터 시골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어디가 시골이고 뭐가 시골 인심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도시에서 시골을 바라보는 시각은 알고 있고, 도시 사람들, 시골 사람이 도시를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알고 있어요.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이제 뒤에 오토바이에도 두릅이 실려 있는데 형 갖다 주려고 만난 김에 주려고 이제 한 박스 싣고 가는데, 어머니가 한 20년 전이라도 70대예요. 그 나이에 두릅을 전라도에서 가져오셨어요. 전라도 이모가 사셔가지고 전라도에 있는 두릅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거죠. 충청도까지 와가지고 집 주변에다 심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릅이 이제 좀 성장을 해가면서 이제 그거를 집 뒤에 있는 산에다 옮겨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주변에는 다른 동네에서 볼 수 없는, 충청도에서는 볼 수 없는 두릅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뿌리가 이제 커져가지고 쫙 번져서 이제 산 전체는 아니고 한 5, 600평 정도가 이렇게 번져 나갔죠. 두릅을 심으면 뿌리로 계속 번지기 때문에. 근데 그 심은 땅이 종종 땅이에요. 저희 개인 땅은 아니고. 근데 종종 땅이라는 게 저희들이 종선이기 때문에 뭐 그런 개념이 별로 없고, 엄마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지키고 사는 땅이고, 여태까지 거기서 나오는 과실을 먹었으니까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 입장은 좀 다르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거기다 두릅을 키워가지고 해마다 조금씩 따서 이제 시장에 갖다 팔아요. 근데 소매를 하면은 지금 봄 초창기 때 두릅이 막 나오길 때는 저희가 조금 빨리 나와요. 전라도 거라서. 그래서 남들보다 두릅이 빨리 커서 빨리 딸 수가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쌀 때 팔으면 한 25,000원 10개씩 이렇게 꽂아가지고 두릅 이렇게 엮어서 10개인가 20개인가 하여튼 꽂아서 엮어서 보통은 1kg로 계산하거든요. 그거를 팔고 도매로 넘기면은 17,000원에서 2만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대도시에서는 아예 못 먹죠. 거의 없죠. 산지 직송하는 거 외에는 먹을 수가 없는 두릅이라서. 왜 그러냐면 대부분 도예지 슈퍼나 백화점에서 파는 건 땅두릅이라고 그래가지고 두릅이 아니에요. 그걸 많이 먹는데 그건 맛이 쓰죠. 쓴 게 아니고 그냥 쓰죠. 근데 이거는 조금 아린 맛이 있어요. 사포닌 성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땅두릅하고 이 산두릅하고는 뭐 완전히 뭐 다른 거죠. 장내삼하고 산삼하고 차이가 아니고 그냥 인삼하고 산삼하고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걸로 소득을 꽤 많이 하셨어요. 내셨어요. 뭐 한 1년이면은 그 두릅이 나는 시기가 한 일주일밖에 안 되니까 그 일주일 동안 두릅을 따다가 시장에 팔으시면은 거의 100에서 200만원 정도 수익을 냈어요. 근데 이게 70 먹고 80 먹은 노인네가 100만원 200만원 버는 게 적은 돈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야 뭐 한 달 월급도 안 내는 돈이지만은 근데 그게 일주일 만에 나온다는 것은 엄청나게 고소득이에요. 그래서 용돈으로 잘 쓰셨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에 이제 그 산 뒤쪽으로 등산로가 났어요. 이게 뭐 저희들이 등산로를 낸 게 원래 시에서 뭐 내고 그런 게 아니고 사유지에다가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그냥 등산로가 됐어요. 근데 그 등산 다니는 인간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두릅을 따가요. 그래서 어머니가 일주일을 그 산에 가서 지켰어요. 두릅밭에 두릅밭을 지키신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근데 어제 어떤 인간이 와가지고 그걸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봐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서 나가보니까 이제 와서 벌써 한 서너 개 따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니까 뭐 여기 누구네 동네 누구하고 친구인데 그래서 친구인데 어쩐 일로 오셨냐, 등산 왔대. 그러니까 등산만 하시지 왜 남의 두릅을 따냐고 그러니까 왜 남의 두릅이냐. 그래서 아니 저희가 심고 저희가 관리를 하면 우리 두릅 아니냐, 그리고 저희 땅이고 여기 어떻게 관계가 되시냐고 그러니까 뭐 친구래, 친구한테 허락받고 오셨냐고 그랬어요. 그건 아닌데 그러면 도둑질이지 왜 나의 친구 이름을 팔면서 그런 소리 그딴 소리를 하냐고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딱 하는 얘기가 뭐 시골 인심이 각박하다는 둥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괴리감을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런 트러블이 생길 때마다 시골 인식 각박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요즘 유튜브에 시골에 이제 귀농 갔다가 사기당해가지고 뭐 하시는 분들도 이제 유튜브 올리고 그러시는 거가 좀 있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뭐 이장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등 뭐 연사무소 직원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등 이런 얘기 올라오는데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 인간도 있습니다. 뭐 세상은 다 똑같은 인간들만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시골 사람을 보는 시선 자체가 모르겠어요. 막 정이 넘치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저희들끼리는 정이 넘쳐요. 시골 사는 사람들끼리는 이웃 간에 뭐 다툼도 별로 없고 뭐 숟가락에 몇 개인지도 알고 서로 걱정해주고 그렇게 살고 있죠. 아는 사람끼리 그렇게 살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도시의 아파트 베란다가 아니고 통로에다가 뭐 자전거나 아니면 무슨 뭐 물건이나 택배 같은 거 이렇게 내놨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져가지는 않잖아요. 왜? 돈 주고 산 거기 때문에 도둑질이라고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재산이라는 것도 확실히 인식을 하고요. 그런데 도해지 사람이 시골에 와서 이 농작물을 키워놓거나 아니면은 이런 산에 이런 산채가 나거나 그러면은 그걸 재산이라고 인식을 안 해요. 그냥 산에서 나고 그냥 들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자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골 사람들은 그거를 뭐라고 인식을 하냐면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뜯어서 팔고 내가 재배해서 팔아서 돈이 되는 작물이에요, 작물. 그것도 엄연한 부동산이에요. 돈과 똑같은 황금성을 가진 물건이란 말입니다. 시골 사람들이 아무리 인심이 좋고 뭐 해도 있잖아요. 남의 물건 절대로 안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시골 집 앞에다가 막 고추 널어놓고 뭐
뱃나락 싸놓고 그게 자연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서로는 도둑질을 안 하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다른 건 다 심었는데 고추를 안 심었는데 고추가 먹고 싶다, 그러면 옆집에 고추 심었으니까 가서 막 따먹는다? 그럴 것 같아 생각되죠. 고추밭 있으니까 까짓 거 옆집이고 그러니까 가서 따먹고 그래도 되지 않을까? 뭐 한 2개 따먹는다고 해서 무슨 일이 생길까? 예,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예, 절대. 진짜 먹고 싶으면요 가서 얘기해요. 아이 누구 엄마 고추 몇 개만 줘 그러잖아요. 그러면 따가, 아니면은 따줘요. 바가지다가 몇 개 다 가져가 그러면서. 그럴지언정 절대로 내가 가서 직접 고추를 따오지는 않아요. 얘기 안 하고. 불문율입니다. 심지어는 저희 옆집하고 이렇게 경계가 있는데 지번 경계죠. 그 지번 경계 안에 저희 감나무가 있어요. 2그루가. 지금은 배버려서 없는데 그 감나무 2그루를 에서 감이 달리잖아요. 근데 그 감나무가 그 집 그냥 거의 집 안에 있다시피 해요. 근데 그 집에서 그 감을 한 번도 따본 적이 없어요. 계속 우리가 따서 먹었습니다. 절대 그 집에서 그 감나무가 자기 집 근처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따먹거나 손을 안 대요. 심지어 태풍에 감나무 가지가 부러져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저한테 쫓아왔어요. 감나무 부러졌다고. 그래서 제가 비었어요. 그럴 정도로 니꺼 내꺼에 대한 그 관리가 철저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결국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산에 남은 나물도 내 바운더리 내에 내가 뜯어 팔던 나물이면은 그 사람 거예요. 다른 사람이 손을 안 대요. 아 저거는 누구네가 따서 파는 거니까 저기는 손 안 대고 저쪽 산에 있는 거 내가 따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절대로 그거 손을 안 댑니다. 뭐 지리산이나 이런 데처럼 뭐 지천에 산나물이 깔려있으면 니꺼 내꺼 없이 막 따겠죠. 절반이 국유림이니까. 근데 충청도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무슨 경우를 당해봤냐면은 길가에다가 고추를 심었어요. 어떤 등산객이 와서 따는 거예요. 아줌마 3명이. 뭐 이런 냉이 캐가고 뭐 여기는 나신개라고 그러는데, 나신개 캐가고 달래 캐가고 이런 거는 애교고요. 고추를 심어놨고 엄마가 거기다 펜스를 쳐놨어요. 왜 그러냐면 고라니 들어오지 말라고. 근데 아줌마 셋이 그 펜스의 너머로 손을 놓고 고추를 따는 걸 제가 봤어요. 아줌마 뭐예요 그러니까 고추 따요 그러더라고. 누구네 건데 고추를 따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뭘 하냐면 따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야 아줌마, 고추 주인이 있고 고추 뭐 좀 사다가 심고 농약 주고 비료 주고 그냥 주인이 있는데 그걸 막 따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 몇 개나 딴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그 얘기가 있죠. 시골 집 더럽네. 그래서 제가 쌍욕을 했습니다. 이씨 완전히 그냥 어디다 대고 이 개가. 참 깝깝하죠. 니꺼 내 거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예. 자, 아마 그 아줌마 평생 살면서 들어봤던 진짜 쌍욕을 저한테 그날 다 들었어요. 한 10분 동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고 도망갈 정도였으니까. 근데 그렇게 충격 요법을 쓰지 않으면요 계속 옵니다. 그래서 어저께 두릅을 따면서 두릅을 다 잘랐어요. 왜? 거기에 이제 저기도 안 나오게. 두릅은 따면은 한 3번까지 따먹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다 따면은 꼬다리를 남기면은 그 꼬다리 위에서 또 올라오고 3번이 나오고 이제 그 옆가지에서도 또 나오고 막, 그래서 한 3~4번을 따먹어요. 근데 그 따지 못하게 그냥 다 잘라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꼬다리 따먹으러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해마다 여기 두릅이 있는 건 줄 알고 계속 와요. 예. 왜? 아는 놈이 오는 거죠. 그 산채 채집하고 막 그러는 유튜버들 보면은 여기 비밀의 장소에 뭐 능이버섯이 있고 송이버섯이 있고 뭐 아우 여기 두릅이 날 때가 됐습니다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지껏 따는 걸 거야? 넘해산이야, 넘해산. 도둑질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보고서 벌써 두릅이 나왔네 그러고 댓글 다는 거죠. 그런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절대 남의 거나 남의 산에 있는 두릅이나 산채를 이렇게 막 따시면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실제 제가 경찰을 불러본 적도 있어요. 예. 그래갖고 제가 경찰한테 그냥 개도장만 써달라고 그래서 개도장만 내고 말았는데 벌금 셉니다. 예, 상당히 셉니다. 형사구속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민사 제기하면 민사 그대로 두드러 맞으셔야 돼요. 그 형사 기소권을 가지고 다시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은 진짜 된탕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길가에 요즘 보면은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차 타고 와가지고 무슨 뭐 저기 봉다리 하나씩 들고 쭉 뜯잖아요. 예,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재미로 하시든 어쨌든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뭐 냉이고 뭐고 하도 그런 짓들을 하는 게 얄밉기도 하고 또 어머니가 그거를 못 참아야 해요. 그래서 그냥 봄 지나서 우리 냉이 한번 뜯어가지고 식구들 한번 이렇게 쭉 돌려서 먹고 그러면은 그냥 농약 뿌려서 싹 죽여버려요. 그게 속이 편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그리고 와서 뜯으면요 다 뜯을 때까지 가만히 둬요. 그래 갈 때 그래요. 어제 농약 뿌렸다고 그냥 다 버리고 가더라고요. 조금 제가 좀 그런 맛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시골 인심이라는 거를 앞세워서 모진 짓을 하는 그 도시인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제가 지금도 민원 중에 있는 사안이 있는데 도해지서 한 집이 이사를 왔어요. 한 채는 집을 짓고 한 채는 그린생활시설을 졌어요. 그러면 이제 뭐 상하수도가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잖아요.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저희 동네에서 포장한 도로 아스팔트 도로를 가운데를 쫙 갈라가지고 상수도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땅은 저희 땅이거든요. 그 도로가 뭐 도로는 나 있을지언정 땅 소유주는 저희로 돼 있거든요. 지번상으로는. 거기를 까고서 이거 상수도를 깐대요. 아저씨 상수도를 여기다 까는 거는 주인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주인한테 얘기도 안 하고 씨발 띠딱가 상수도 깐다 그러면 깔리는 거냐고. 이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더니 어디 나갔다 왔더니까 밤새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껍데기 싹 이제 묻어놓은 거죠. 그래갖고 개쌩 지랄을 했죠. 그랬더니 족도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 말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공산 새끼가. 그래?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상수도 사업본부를 딱 갔어요. 그래갖고 여기 이렇게 깔렸는데 집원 확인했냐? 확인했다 그러더라고. 어떻게 확인했냐 그러니까 그 상수도 사업소에다가 공사 허가를 낸 업체가 자기들이 확인을 했다고 그러더라. 그래? 그럼 지금 나하고 확인해보자. 이성신도 딱 떼어보니까 딱 걸친 거죠. 전체 공사 구간이 한 50m 되는데 한 40m가 걸쳤죠. 저희 땅이. 공무원이 뭐 이원 뭐 이거 뭐 저기에서 그 뭐라 그러나요? 그 공사 업체에서 동의서 받아놨다고 연락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동의서 내놔 그랬죠. 왜? 써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알아보시라고. 알아보시고 전화 주세요 그랬더니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한 일주일간을. 그러니까 제가 전화했죠. 전화 준다 그러더니 왜 전화를 안 하냐 그러니까 그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당신 나와보라고 일리. 그래서 이제 상수도 사업소
담당을 불렀어요, 제가. 현장으로. 그래갖고 측량 결과 거기에 이제 측량을 하면서 저희가 박혔어요. 말뚝이 박혔는데 말뚝 딱 보고 경계석 보고서 측량을 해보고 이 작업을 해야 하는 게 정상인데 측량도 안 하고 이딴 식으로 했고, 그리고 사후 측량을 해요. 그러니까 상수도를 깔고서 측량을 한 거예요. 상수도를 깔아놓고 측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도를 깔아놓고 보니까 이제 그대로 들어갔으니까 어차피 깔은 거 그냥 쓰면 안 되겠냐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족가리 말고 그냥 다 걷어 그랬어 내가. 안 그러면은 청와대고 뭐 어디고 다 쑤셔 넣고 민사고 형사고 다 할 테니까 한번 해보자고 다 걷어 그랬어. 그러니까 팀장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한번 만나자고. 만났죠. 제가 그냥 나갈 놈입니까? 그 전에 통화한 내용도 다 녹음해놨는데, 대화 내용이고 공무원 만날 때는 전 무조건 녹음합니다. 핸드폰 켜고 그냥 대놓고 핸드폰 딱 올려놓고 녹음합니다 그러고서 말 시작해요. 그냥 그날은 카메라를 들고 나갔어요. 가슴에다가 바디캠을 달고서 사전에 딱 고지를 했죠. 커피 한잔 드시라고 그래서 티오피 하나씩 나눠줬더니 받아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부터 녹화를 하겠습니다. 녹화를 하는데 그 녹화한 거는 결과에 따라서 방송국에 제보를 할 수도 있고 개인적인 블로그에다 유튜브에다 올릴 수 있으니까 저는 사전 고지를 하고 녹화하는 거니까 그렇지 아시라고. 대신에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딱 그렇게 하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팀장이 커피 들고 있던 커피 땅바닥에다 놓더니 화면 바깥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뭐 이렇게 핑계대죠. 그래서 현장에서 녹음한 내용도 들려줬어요. 담당자하고 전화통화하면서 한마디 반박을 못하는 거죠. 환장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원상복구 하시라고. 수도관 다 파내시고 위에다가 포장 다시 하시고 헐 알아와야 되겠대. 결국은 한 달 걸려서 결과가 왔더라고요. 자기들 예산이 없어서 뭐 이렇게 해서라도 포장을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재포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상수도만 그지랄하는 게 아니고 하수도도 그지랄하는 거예요. 하수도도 이제 저희 땅으로 이제 뺀 거죠. 그걸 민원을 넣었더니 원래 규정상으로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구청에서 상하수도권에서 규정에 진짜 없어. 그러니까 근데 규정에 없는데 남의 땅에다 그렇게 하수도 보내도 되냐. 그러니까 이거 바이오 처리가 된 시설이라 상관없다고. 그거는 오염이 안 되는 시설이라는 얘기지. 시발거사 남의 땅에다가 하수도를 내뿜으면은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말 같은 소리를 하라고 지랄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화처리 시설도 싹 파 옮겼죠. 반대편으로. 정상적으로 하수도 공사하고 상수도 공사하느라고 아마 돈 1,000만 원 가까이 썼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 집주인하고도 몇 번의 협의를 했어요. 3-4번. 올 때마다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 계속 버티는 거죠. 왜? 다시 하면 돈 들어가니까. 집주인도 마찬가지고, 건축사도 마찬가지고, 시행사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근린생활시설이면 지임도가 6m야 돼요. 근데 저희 집 지임도가 3.3m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아는 게 포장을 제가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요. 3.3m. 그리고 40cm짜리 그 하수도가 아니고 우수 저기 집수정이 있고요. 집수로가 있고 트렌치라고 그러죠. 보통은 트렌치가 있고요. 3m가 안 돼요. 왜냐면 트렌치는 도로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3.3m인데 근데 거기다 4m 도로라고 허가를 내고 반대편으로 2m 도로를 다시 뚫은 거예요. 처음에는 반대편에 2m 도로를 뚫을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자꾸 민원을 넣으니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반대편 2m 도로를 다시 뚫었어요. 그래서 6m를 맞춘 거죠. 근데 이쪽 도로가 4m가 안 된다. 4m가 안 되는데 왜 니들이 허가해 줬냐, 이렇게 민원을 넣어놨어요. 근데 지금 몇 개월째 지금 회시를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사유지다, 내가 막을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쪽에 6m, 반대편으로 6m 도로를 뚫어야 되면 그 사람은 또 4m를 또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골 때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매입 못 하잖아요. 그러면 건축 무효가 나요. 지금 준공검사가 끝난 상태인데 준공검사가 취하되는 경우도 있어요. 집 부셔야 되죠, 결국은. 그러면 지들이 뭐 행정소송을 하든지 지랄을 하든지 하겠죠.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은 시골에는 그런 거를 알 사람이 없을 거라는, 좀 약간 아래로 내려보는 무시하는 태도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건축사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민원 제기하면서. 왜? 저도 상가수도를 하는 놈이잖아요. 설비 업무를 하는데. 그래서 참 도시에서 보는 시각은 아주, 시골은 그냥 모든 것이 자연에서 나고 자연에서 자라고 안 가꿔도 자라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도시는 그걸 돈으로 보는 거고. 또 웃긴 게 뭐냐면은, 예전에 유튜브에 올린 적도 있는데, 저희 집 쪽으로 등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등산을 해도 내가 뭐라고는 안 하는데 너무 집까지 이렇게 들어오고 막 이렇게 남의 대지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등산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 땅인데 어떠냐고. 아저씨네 집 마당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막 다니면 어떨 것 같냐고. 그러니까 그건 안 되죠 그래. 아저씨네 집은 귀한 내 돈 주고 산 땅이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조상한테 물려받아서 그냥 원래 있는 땅이요? 네, 그랬어요. 지가 생각해봐도 웃긴 얘기잖아요. 왜 지네 마당으로는 다니면 안 되는데 우리 마당으로는 다녀도 돼요? 너 몰라서 그렇다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처음부터. 왜 우리 땅은 다녀도 되고 지네 땅은 못 다니는 땅이라고 얘기하냐고. 이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막 지나가는데 고추가 먹고 싶어. 할머니, 고추 1,000원어치만 팔아요. 이렇게 봐요. 우리 엄니가 1,000원어치만 따지고시오. 1,000원만 받아도 2,000원어치 3,000원어치 따져요.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이게 논밭에 냉이가 많어. 그러면 뭐 주인 누구냐고 물어봐서, 할머니 도해지서 여기 놀러 왔는데 냉이가 너무 좋아 보이는데 1,000원어치만 2,000원어치만 캐가면 안 될까요? 그래봐요. 할머니가 5,000원 줘요 그러겠어요? 그냥 조금만 먹을 만치만 캐가요. 그래요. 사람이 말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참 우리 엄마 말대로 사람을 부해를 돋고요, 부해를 돋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 이해도 안 되고. 그런 시각차가 있다는 거. 도시 사람만 자기 물건 소중한 걸로 생각하는 게 뿐만 아니고 농촌도 마찬가지다. 그게 농산물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똑같이 도시 사람이 자기 소유 물건을 대하듯이 농촌 사람도 똑같아 라는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오늘도 개 떠들어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편집 어떻게